일단은 미래 우리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잘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J.S.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랑 절친한 친구예요. 굉장히 부잣집애였어요. 아버지가 동인도 회사를 다니고 해가지고 돈도 엄청 많았고 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J.S. 밀은 학교를 안 다닌 게 돈이 없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가정 교육을 받았어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이게 뭐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공리주의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벤담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간은 두 가지의 지배를 받아요. 쾌락과 고통. 자기가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순교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벤담이 보기에는 그거는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인간을 지배하는 두 원리가 쾌락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옳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쾌락을 증진시키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1층이 아니라 10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0층인데 우리가 이 한 분을 창밖으로 던져요. 그럼 어떨까요? 창밖으로 던지면은 죽겠죠. 죽으니까 고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100이 발생한다고 쳐요. 마이너스 100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딱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각각 쾌락이 만약에 10씩 발생해요. 15명이 있다. 그러면은 쾌락이 150 발생하고 마이너스 100이 발생하잖아요. 그거 합하면 뭐예요? 쾌가 50이 발생하니까 뭐예요? 던지는 게 선이에요. 이거를 그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사회 체계가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웃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회 체계가 다 이 방식대로 굴러가요. 여러분.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게 무조건 선이다. 아니면은 어떤 뭐 BC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베네핏 코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베네핏이 더 생기는 게 무조건 선이다 해가지고 사회 정책이라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모든 게 다 이 방식대로 굴러가요. 공리주의 방식대로.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또 핵심은 또 결과주의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기, 의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J.S. 밀은 이런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주의를 결합해서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만든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방 던지고 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J.S. 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양적 공리주의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리를 양으로만 따지면 안 되고 쾌락을 높이는 게 선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쾌락이 다 같은 쾌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어떤 뭐 고전적 지식을 우리 익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같은 쾌락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얘는 이 J.S.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뭐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회적 공리를 어떻게 높이느냐? 각각 개인들의 뭐예요? 자유를 높였을 때 사회적인 그 공리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여러분 독특한 자유론이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자유론의 조건이 있어요. 자유론의 조건이 있는데 얘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자유가 증진됐을 때, 자유가 높아졌을 때 사회 전체의 공리는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는 진보되고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은 첫 번째는 어떤 권력도 절대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고 오직 비인간적인 행동을 거부할 권리만이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도 절대적인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도 절대적인 권력은 없고 오직 비인간적인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나를 죄 없이 뭐 가두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만이 절대적이고 사람에게는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당시에도 항상 이게 영국 사회에서는 항상 이게 뭐 시민 전쟁이라든가 항상 그런 걸 겪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폭력적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나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권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연권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연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고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에게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일단은 개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권리로서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저 사람이 악마가 있다, 악마를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사상의 자유와 같이 가야 될 자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로 못 꺼내. 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란 것도 이런 같이 또 결부를 시켜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은 네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난 생각하지만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기호를 즐기고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이게 개인이 가져야 될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사의 자유, 연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결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또 단체 교섭권이 있죠, 여러분. 요 세 가지가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인데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나머지 자유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사권이라고 단결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밀도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의 그 단결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개인은. 근데 그것은 국가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를 좋아한다거나, 뭐 TV조선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겨레를 좋아한다거나, 경향을 좋아한다거나라고 하는데, 뭐 이게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게 조선일보를 폐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약간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한겨레 경향을 폐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뭐 진보적인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보수적인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그러고 그 권리를 지키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걔가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을 믿건 뭐 야훼를 믿건 뭐 부처님을 믿건 뭘 믿건 간에 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은 저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이 악마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제가 악마를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지켜줘야 돼요. 한국 사회는 이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요걸 막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국에는 이게 국가보안법이라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공무 찬양하면 안 돼요. 북한 정권을 공무 찬양하면은 불법이에요. 근데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배격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공무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막 뭐 김정은이라든가 뭐 북한 정권을 공무 찬양해요. 그 권리를 지켜줘야지 걔가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해야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권리를 막 이렇게 뭐 억압을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음지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지에서 얘기하면 또 세력이 더 커갈 수도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명백하게 이거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 시대에만 통용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 사회는 어떻게 달릴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혁명가가 돼가지고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우리가 억압하면 오히려 그게 미래 세대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랑 지금이랑 우리랑 생각이 완전 다른 게, 근데 로마 시대에는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타할 거는 부모한테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얘는 명백히 틀렸고 우리가 이게 명백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명백히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가 옳다라고 합의 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고전에 보면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보이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이 귀족들이 요만한 어린애 있죠. 어린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동성 착취죠. 그거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넌 절대 틀렸으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말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를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사회만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토론의 자유예요. 토론의 자유에서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미리 강조하는 게 이 진리의 불확실성이에요. 진리의 불확실성. 이게 볼펜이죠.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볼펜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왜 떨어질까요? 예? 그렇죠.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무거운 거니까 질량이 큰 게 질량을 잡은 걸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예요? 한 200년 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구가 당겨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을 한 번에 깨버려요.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간을 휘어놨기 때문이에요. 공간을 휘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이제 또 양자역학에 의해서 좀씩 또 깨져나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시류에 어긋나는 생각을 지닌 사람은 독설, 빈정됨, 인신공격 같은 비방이나 중상에 노출되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이거나 영향력도 작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당사자 외에는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수의 의견만이 계속되면 변증법이라는 게 작동될 수가 없겠죠. 한 가지만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논리학 책 보면은 논리학 책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요. 1000번의 3단 논법보다 한 번의 비웃음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논리를 해도 그렇게 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잘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다수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하고 나가버리거나 그냥 비웃거나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밀은 여기서 한 프린스플이라고 해가지고 위해의 원칙, 위해의 원리라는 걸 제시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무한해요. 무한한데 단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끼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악마를 믿을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악마를 믿을 권리를 지켜주는데 믿을 수는 있어라고 하는데 뭐 이상한 재물을 바친다거나 사회에 이런 피해를 준다거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한 프린스플이라고. 그래서 위해를 끼칠 명백한 가능성이나 위해를 끼치는 게 명백하다면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미리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면은 미리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큼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여러분 민주주의의 지수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요.